소크라테스 효과와 태도의 강화. 소크라테스 효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조정하게 만듭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이미 형성된 대상에 대해 생각할수록 그 감정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에 대해 생각하면 좋은 점들이 떠오르며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됩니다. 반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점들만 떠올리며 그 감정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가끔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 떠오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합니다. 이런 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도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논리적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태도의 변화와 심리적 균형.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만약 일관성이 결여되면 그들은 불편함을 경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태도를 조정합니다. 이 변화는 외부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불협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도와줄 때 자신의 행동과 신념 간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불협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도와준 사람에 대해 새로운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을 돕게 된 이유는 그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이 현상은 심리학의 균형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소크라테스 효과와 소비자의 의사결정. 소크라테스 효과는 소비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제품이 구매 과정에서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고객 평가단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소비자조차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그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수행한 이유를 자신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소득, 태도, 그리고 불협화의 조화. 소크라테스 효과는 경제적 의사결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욕망과 기대치도 함께 상승하며 이는 불만족과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불협화가 발생합니다. 이는 부유해질수록 더 큰 욕망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구속의 역설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와 기대를 조정하려고 하며 이러한 심리적 과정은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분지족과 심리적 안정. 소크라테스 효과는 욕망을 절제하고 비교를 줄이는 안분지족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부유함 그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통해 심리적 평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효과는 이런 태도를 자발적으로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만족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소크라테스 효과.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스스로 결론에 이르도록 한 것처럼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변화시킨다. 이런 현상을 소크라테스 효과라고 한다. 태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진다. 가령 친한 친구의 경우 그 친구를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점들을 떠올릴 것이다. 이따금 나쁜 점들이 떠올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더 좋아한다. 그러나 싫어하는 친구의 경우 그 친구를 생각하면 할수록 나쁜 점들만 떠올릴 것이다. 이따금 좋은 점들이 떠올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더 싫어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스스로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강화시킨다. 둘째,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논리적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평소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만약 자기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으면 몹시 긴장한다. 그래서 태도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켜 논리적이게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태도 변화가 외부의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또 있다. 애교 없고 무뚝뚝한 실험자가 돈이 다 떨어져서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라고 한다. 이때 도와준 사람이 실험자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는가를 조사해보았다. 이상하게도 도와준 사람은 실험자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또 도와준 돈의 액수가 클수록 실험자에 대한 호감이 더 컸다. 즉, 사람은 도움을 주거나 선물을 통해 자신이 은혜를 베푼 상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베푼 액수나 양이 클수록 상대에 대한 호감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사람은 보통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잘 베풀지 않는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면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 불일치되는 소위 불협화 현상이 생긴다. 이 불협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는 기묘한 심리가 생겨나게 된다. 즉,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고쳐서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균형 이론의 장면이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자극을 받았을 때 마음의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면 그것을 균형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심리를 말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기억하고 있는 제품은 구매 의사 결정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행하는 고객 평가단 추첨에서 떨어졌다 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통해 그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고객 평가단에 응모한 이유에 대해 자신을 스스로 설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괜찮은 제품이었다고 말이다. 이렇듯 개입의 힘은 큰 것이다.